어, 우리 네트워커라면, 그리고 유선화 사업자라면,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3쉽과 3션,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연습했는데도 3쉽과 3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긍정 에너지 흥실 골드 디렉터 양순실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쉽과 3션 강의를 맡은 골드 디렉터 양순실입니다. 먼저 화면부터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3쉽하고 3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네. 사실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게 문화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실 때는 정신을 어떻게 자, 차리셔가지고 집중하셔서 메모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네,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3쉽에서는 스폰서십, 그리고 파트너십, 그리고 형제란 십이 있어요. 근데 이 십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바로 기준을 나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행동. 그것이 제 첫 번째예요. 기준. 그렇게 해서 넘어갔나요? PPT? 안 넘어갔죠? 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 됐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정말 기본적인 문화인 이 3쉽에서는 스폰서에 대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로 이렇게 보시면 스폰서십이라고 해요. 그리고 파트너에 대해서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파트너십. 그리고 나와 형제 라인에 대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형제 라인 10이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라인에 잘 정착이 되고 조화가 되었을 때 정말 이상적인 팀워크가 발휘가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장이 필요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PPT 보시면 중심이 누가 있어요? 네, 바로 나죠. 네, 바로 맞아요. 나예요, 나. 이게 뭐냐면 내가 바로 스폰서가 되고요. 내가 바로 파트너가 되고, 내가 바로 형제 라인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3쉽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 3쉽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먼저 3쉽에서 중요한 거예요. 형제 라인 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형제란 하고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이분이 우리한테는 왜 보통 저희가 사회생활 할 때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뭐가 되냐면 경쟁자가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되니까 쟤를 자꾸 안 좋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유산화 안에서는 형제 라인과 관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분들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저희 스폰서님들을 저희가 보통 어떻게 말씀하냐면 유산화를 안내를 해주시는 스폰서님은 엄마라고 하세요. 대부분이. 그럼 스폰서가 엄마인데 형제라인은 엄마의 다른 자식인 거죠. 우리하고 일반적으로 나의 친척, 그쵸? 피는 통하지만 뭔가가 연결되어 있진 않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족에게는 바로 이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게 격려도 해줘야 되고요. 뭔가 잘할 때는 칭찬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무슨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팀에서 그룹에서 나오는 프로모션 이런 거 있을 때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해서 같이 해보자. 성공해보자. 이렇게 이끌어주고 독려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형제라는 십 중에 한 가지인 거고요.
나의 형제라인하고 내가 이겨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도전을 하고 있어. 내가 실버로 도전을 하고 있고 골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 형제라면 같이 해요 우리. 나 이번에 골드 가니까 우리 같이 가서 같이 성공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끌어주는 그러한 형제라인 10이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만의 성장이 아니고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 팀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팀워크 다 자체가 좋아지는 게 바로 형제라인. 그런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형제라인하고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에 정말 친해지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 나눠요. 그러면서 정말 미주알, 고주알,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같이 잘합시다라는 그런 정말 응원을 해주는 게 맞지만 미주알, 고주알은 누구라? 바로 스폰서님과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요. 스폰서님 누가요? 내 파트너가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스폰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건 굉장히 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스폰서님 뒷담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라인 붙잡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당연히 스폰서님 뒷담화를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나의 파트너가 말을 엄청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안 들어. 근데 내가 보기에 형제라는 파트너가 너무 말 잘 들어 보여.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탐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침도 바르면 안 돼. 예, 그분은 그분의 자식인 거지 나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인의 파트너라든지 소비자분들을 탐내지 않으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파트너, 나의 소비자, 내 것만이라도 잘 지켜주시는 게 팀 성장하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시니까 남의 거에 너무 침 흘리거나 눈독 들이는 거 안 돼요. 똑같아. 그분들이 와도 똑같아. 예. 그리고 동관계. 동관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동관계는 누구랑 해야 된다? 은행이랑 해야 된다. 형제랑 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 가서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잘 지켜야지 이런 게 얽히게 되면은 정말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도 굉장히 많이 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동관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하나 남의 엄마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저희 스포서님이 엄마다. 근데 저희가 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의 자식 보면 옆집 아들 보면 어때요? 너무 착하고 예뻐 보이죠? 근데 그 엄마는 어떻게 했어? 속상이 죽어요. 똑같아. 음. 남의 엄마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내 엄마한테 잘하면 돼. 정말 그런 맞는 말이잖아요. 그쪽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의 집에서도 우리 자식 되게 부러워하겠죠. 하지만 또 뭐예요? 우리 자식 또한도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러면은 정말 팀 성장 자체도 아예 안 되고 나의 성장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스폰서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스폰서십에 대한 마음가짐과 행동이죠. 스폰서님에 대한 존재라는 거는 나에게 뭐예요? 유산화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고,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특히 시스템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보통 초기 사업 할 때 보면 어떻게 가요? 본사나 뭐 행사 이런 거 갈 때, 세미나 갈 때, 혼자 가죠. 파트너 없이. 그런데 누가 있어요? 스폰서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리 딱 잡고.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존중해야죠. 정말 나랑 같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스폰서님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존중해야 되고요. 당연히 예우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미주알, 고주알. 스폰서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스폰서님 우리 집 애가 어쩌고저쩌고 그거 말고. 네, 그런 얘기 말고 스폰서님 제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스폰서님 제가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이러한 것들 그러한 얘기들. 스폰서님 파트너하고 어떻게 뭔가 성장하고 싶은데 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상의, 이러한 정말 사세한 거 같이도 다 스폰서님과 함께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만들어지죠. 이 신뢰 형성이 된다고 하면 스폰서님을 믿고 정말 따라갈 수 있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희는 무슨 사업이죠? 복제 사업이에요. 복제 사업. 그러면 제가 정말 내가
스포님을 예우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스포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다고 하면 파트너 또한 자연스럽게 이게 복제가 되면서 나와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스포님의 보통 우리가 소개를 받을 때 대부분이 나랑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친한 언니, 그쵸? 아니면은 뭐 같이 뭐 공부했던 선후배 등등등 오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시면은 호칭을 누구야? 막 아니면 누구 언니? 순실 언니 진용 오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우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뭐 하러 왔어요? 친목도모 하러 온 거 아니죠. 친목도모 하러 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뭐 하러 왔냐면 비즈니스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호칭은 똑바르게 하셔야 돼요. 스폰서님, 나이가 많든 적든 나랑 관계가 어떻든 간에 왜 보통 거기서 내 파트너가 엄마야. 엄마지만 딸이 스폰서지만 당연히 스폰서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시스템 안에 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진짜 뭐 난리 나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이, 파트너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죠? 그러면은 기절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 전가. 우리가 일을 할 때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스폰서님이 막 이러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스폰서님 뭘 이렇게 안 해줬어. 스폰서님 뭘 못했어. 막 책도 없는 얘기예요. 이 사업 누구 사업이야? 내 사업이죠. 그러면은 뭐가 안 됐을 때는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에요. 내 탓. 이거를 누구 탓을 할게 못해요. 스타 탓할 것도 없어. 스폰서 마찬가지고. 예, 뭔가가 책임 전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해도 나의 내덕이지만 못해도 내 탓인 거지. 남의 탓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스폰서님한테 굉장히 지나치게 의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폰서님 저 이거 못하는데 좀 해주세요. 스폰서님 너무 이거 어려운데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스폰서님은 정말 파트너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장을 못해요.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코가 깨지고 막 피가 터져도 실수를 해봐야 돼요. 내가 해봐야지 다음부터는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못한다고 안 해버리면 아예 그냥 못하는 거예요. 아예. 하지만 이거를 내가 경험을 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엔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의지하시는 거 그리고 너무 지나친 요구 스포님한테 막 말도 안 되는 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스포님 무시하시는 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포님이 나랑 친구야. 아니면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나랑 똑같은 시기에 막 가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는 수준이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고 막 나보다 못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포님을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포님은 우리에게 유산화를 안내를 해주셨고 전달을 해주셨고 소개해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유산화를 안내를 했는데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못하시면 스포님 여기 약간 부족하시구나. 내가 더 채워줘야겠다.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함께 해야지 무시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혹여나 내가 했나?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찔리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스포님에 대한 존중과 예우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어디 갔지? 잠시만요. 못 살겠네? PPT가 하나가 날라갔네요. 네, 하나는 파트너십이에요. 네, 파트너십인데 자,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낳은 자식 잘 안 되라고 하시는 부모 없죠. 그것처럼 진짜 막 애지중지해서 내가 막 알고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막 알아가지고 막 애기 해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진짜 지극정성으로 막 돌봐주잖아요.
다 맞아요. 그렇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도 해줄 때 뭐냐면 파트너 성장에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도 파트너가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이 딱 되어 있을 때가 딱 맞는 거지. 파트너는 그래가 일도 없어, 막. 일 안 할 생각이 있는데 스폰서는 막 다 퍼줘. 그러면은 또 이게 약간의 좀, 삔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내가 스폰서로서의 파트너가 정말 잘 되기 원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내가 낳은 자식 할 때까지 함께 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바로 파트너십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당황했네요. 자, 이러한 식들을 정말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바로 역지사지. 옆에 한자 보이시죠? 있어 보이죠? 네. 이거 뭐냐면, 정말 상대방하고의 처지를 이제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가 되어보고, 내가 파트너가 되어보고, 내가 형제를 되어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서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사실 유산화 일을 하면서 스폰서 안 되시는 분 없으실 거고요. 파트너 아니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형제 라인 아니신 분 없어요. 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놓치지 않게 잘 입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3십에서는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세 가지 보이시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승승의 법칙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법칙인 거예요. 생소하시죠? 보통 대부분 내가 이기려면 상대편이 져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이러한 법칙이 돼요. 바로 승승의 법칙은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서로 발전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얘기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려고 얘기를 하고 또한 상대방을 뭐 이렇게 문긴다든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대화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승승의 법칙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되게 경청하고 충분한 대화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하기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 승패라는 게 있어요. 승패는 나는 이기지만 상대방이 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것들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같이 일하시는 같은 직급에 있는 분 막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좀 좋지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은 파트너를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라인에 내 퍼스널 파트너가 나왔는데 그 파트너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어. 스폰서인데. 그리고 이거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위에 스폰서한테 막 떠맡기고 나는 모르겠어. 이 사람 잘 되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바로 승패인 거예요. 나만 편한 거야, 나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잘 돼야지 나만 편하고 그러면 누가 힘들겠어.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건 패승은 나는 지고 상대방은 이기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왜 스포츠에 대한 되게 막 지나친 요구, 지나친 막 의지 막 이런 것들 뭐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그리고 당연히 스포츠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그러한 마음가짐 그런 게 패승인 거야, 패승. 그렇게 하면서 스폰서는 해주게 되고, 그럼 파트너는 뭐예요? 자기만 편한 거야. 예. 우리가 서로 다 파트너 스폰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승승으로 가야 돼요, 승승으로. 이 세 가지 법칙 중에서 승승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한 것들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저희 쓰리션이에요, 쓰리션. 이거는 뭐냐면 쓰리십이 정말 잘 형성이 되고 정착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왜 쓰리션이냐 하시는 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션이 세 개예요, 션이. 그래서 에디피케이션, 어소시에이션, 두플리케이션. 네, 발음 괜찮나요? 네, 바로 존경심, 협력과 팀워크, 그리고 복제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자, 먼저, 네, edification. 존경심인가요, 존경심. 이 존경심은 당연히 파트너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형제라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스폰서님에 대한 존경심인 거예요. 스폰서님은 존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존경해야 되는 거고, 형제라인님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을 해야 되고, 우리 스폰서님들은 파트너님들에게 정말 왜 우리는 왜 미리 겪었잖아요. 막 모든 역경과 막 경험과 막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것들을 다 농축해서 노하우를 다 전달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에 대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존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당연히 존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러한 마음을 스포츠님들이 모를까요? 100% 알죠, 100%.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엄청 행복하시겠죠, 스포츠님들은. 아, 우리 파트너가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있고, 뭔가가 예우가 있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파트너한테 더 애지중지하게 뭔가를 더 많이 안내를 해주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존경심이야말로 3CB 더 견고하고 탄탄하게 정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슈퍼손님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것은 내 파트너에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복제가 될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이래? 어소시에이션. 네. 협력과 팀워크예요. 협력과 팀워크. 말은 뭔가가 좀, 그죠? 알게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톱니바퀴 같은 거, 톱니바퀴. 톱니바퀴 알고 계시죠? 보시면, 이게 나온 곳도 있고요.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간 곳은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부분. 나온 거는 장점, 잘하는 부분인 거예요. 얘네들이 잘 말려야지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스포son님, 그리고 형제라인, 그리고 파트너분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가져가는 거 이것이 바로 네, 팀워크인 거예요. 협력인 거고. 그러니까 정말 왜 혼자서 잘 된다라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진짜 함께. 가장 제일 유명한 얘기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빨리 멀리 가야 되죠. 그래서 협력과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막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막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이게 부족하네? 그럼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내가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그 상대방이 누구인 간에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정말 너무 멋지게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네, 마지막은 바로 우리는 왜 이 모든 것은 정말 내 라인에 복제가 잘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바로 두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복제. 네, 복제라는 건데 이거는 내가 잘 이해하고 잘 하지만 파트너가 안 하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제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 복제를 통해서 진짜 원하는 건 저희가 바로 레버리지 효과예요. 우리 좀 전에 구성 플랜 강의 안에서도 레버리지 들었죠. 그 레버리지 효과에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한테 시간은 하루가 똑같아요. 24시간. 그죠? 똑같은 24시간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내가 있고 파트너분이 24명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루에 1시간을 유산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24명의 파트너가. 그러면 내가 24시간 동안 유산화에 집중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복제를 하고 정보를 주고 튼튼하게 잘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 라인이 정말 자리가 잘 잡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3CB랑 3션이 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 시스템, 그리고 스포서님들을 복제하는 노력은 정말 중요해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우리 팀이 어떻게 만들어 가져가 있는지,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도 또한도 그 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 시스템하고 슈퍼소닉을 복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으로 되면은 우리 천재. 사실 우리 천재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복을 통해서 복제를 하셔야지 정말 내 것이 되는 거지. 한 번 딱 들었어. 아싸, 나 이거 알게 됐어. 끝! 복제가 될 수가 없어요. 알지만 한 번 더 복귀하고 한 번 더 복귀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야지 내 것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정말 쉬운 게 왜 원본을 복제를 하잖아요. 보통 대부분. 우리 복사기 생각하면은 원본이 선명하면 복사가 다 선명하게 나와요. 근데 원본이 흐리멍텅하면 복사기에서 나오는 내용도 다 흐리멍텅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 원본이 누구예요? 바로 저. 네, 리더님들. 원본은 나예요, 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리멍텅하면 안 되죠. 선명해야 돼. 무슨 일을 하든.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복제가 되고 파트너 또한도 선명하게 복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흐리멍텅하게 하게 되면, 어중간하게 되면 파트너들도 어중간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복제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원본이 된 노력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여기서 제가 3쉽하고 3션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쉽과 3션 같은 경우에는 리더님들의 마음과 머릿속으로 좀 더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을 하셔야지 정말 라인이 탄탄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응원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